나는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컨셉 두 번째. 선생님이 지난주는 이렇게 리딩을 해줬는데 오늘은 리딩이 없으니까 이 각자 읽은 대로 편안하게 그 사례들을 얘기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신 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또 해야 됩니까? 그럼 컨셉이 좀 바뀐 사람부터 할까요? 그렇죠. 네. 컨셉이 좀 바뀌신 분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혹시 지금 읽으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좀 정리할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선 104페이지에 스파크를 만드는 낯선 단어의 조합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네. 제가 특히 또 야경을 더 좋아하는데요. 저는 근무지가 여기 인왕산 근처에 있는 좀 북악에 있었습니다. 와, 그거 좋겠다. 네, 그래서 북악산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면은 그 촛불 시위할 때랑 그 불빛들이랑 예전에 드라마에서 커피 프린스 1호전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소에서는 쌍안경으로 보고 싶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되게 야경을 좋아했습니다. 그 불빛과 북악산에서 네. 바라보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진짜? 네, 그 청와대 뒤쪽으로 무대가 둘러싸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낮에만 탐방으로 개방을 했었고 저희는 저녁에 근무하면서 서울 야경을 되게 보다가 군대를 갔다 올 생각이 났었습니다. 야경, 네. 야경에 대한 감회가 있군요. 네, 그래서 멍하니 그 야경을 보고 있으면 그냥 저녁에 빛나는 불빛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읽었던 거고요. 어제 제가 읽었던 거는 이제 낯선 단어 간의 만남을 주선하십시오. 엄청난 스파크를 기대하면서 이 글귀가 있는데요.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서 요즘 제가 이사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낯선 출근을 했습니다. 보통 차로 출근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사한 거야? 네. 어디로 갔니? 저 강태하고 가까운 쪽으로 갔습니다. 진짜? 미리 벌써? 미리 가서. 이 양반 계획 있는 사람이네. 그 병원이 가깝대요. 저는 걸어다녀도 근데 그렇겠다. 그래서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사하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이 처음에 이 독서의 컨셉 이 책을 읽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책에서 자꾸 말하는 거는 컨셉이라는 건데 나다운 거 이제 나다운 게 뭔지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저기 문 닫혔나? 좀 닫아볼래? 살아가다 보면은 제 모습들은 점점점 좀 더 나다운 거, 그다음에 나다운 거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 애쓰기 전에 우리 일상 모습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시도. 제가 이랬습니다. 좀 더 뭔가 좀 특별한 거, 그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특별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려고 하고 자꾸 해보려고 하고 있다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길을 이렇게 걷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나답다는 걸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면서 안 하게 되고 좀 더 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컨셉을 해서 나다운 거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그 나다운 걸 내가 좋아한다는 걸 한다는 거는 나한테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죽도밥도 아닌 거 괜찮아요? 어때? 죽도밥도 아니어서 뒤에 또 있는데요. 너무 길어질까 봐. 아, 이 얕은에 대해서 뒤에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이 1분간 책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얕은 거 이번 연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자. 지금 저는 이거 읽기 전에 생각했어요. 지금 얕다. 네, 얕다 생각해서 좀 깊게 들어가자. 이번 연도는 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얕다. 얕다. 자, 또 야트막 한 사람을 그럼 하면 얕은 거예요. 얕은 거 완전 좋은 거야. 책을 안 읽었구나. 얕은 게 완전 좋은 거야.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야? 네. 전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얕은까지를 못 읽었구나 지금. 피키까지를 못 읽었군요. 요거 페이지 있잖아요. 한식스 몇 페이지인가? 57페이지. 100페이지 조금. 네, 한 99, 8. 요 하식스 분 보면서 이거 광고를 제가 어릴 때 봤었을 때 정말 우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와, 어떻게 광고를 저렇게 하지 하면서 호기심에 사 먹어봤는데 딱 이 책에서 제가 느낀 그걸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특이한 게 없었는데 이 음료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광고 사진도 보면 정신 차려 청춘아. 네. 그런 거 보면서 광고를 할 때 타겟을 딱 잡아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 음료가 정말 많이 팔리고 이제 뭐 우리 친구들도 그 음료수 하면 다 아는 광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나도 나만의 색깔이나 임팩트가 있으면 나를 내가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이 임팩트가 있으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면 내가 생각이 나겠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팩트 있는 사람. 임팩트 있는 사람. 자, 좋아요. 임팩트 있는 사람 멋집니다. 자, 좀 봐서 그 다음에 아무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밖에 안 했어요? 네. 저도 요거 읽었을 때 나다운 거에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얕다라고 하셨던 게 우리 얕다 그게 뭐 어때? 라 152페이지입니다. 그래 우리 얕다 그게 뭐 어때? 라고 인정해버리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컨셉은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말했던 것도 뭐 나를 객관화하는 것가 제일 어렵다. 뭐 그게 그랬던 것도 그렇고 아직 저도 저를 그냥 객관화로 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청춘에 대한 게 있는데 열정을 만나면 정열이 솟는다. 직원들이 이토록 주인처럼 일하며 손님 위주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게 궁금했다. 하고 이제 골든 서클이 이제 Y가 제일 안에 있고 Q가 바깥에 있고 Y이 있는데 그 Y가 이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제 더 살을 붙인다라는 느낌이었어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살을 더 붙여서 나가자라고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핫식스는 저는 그냥 일단 더 청년들이 너무 힘든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메꿔주려고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핫식스가 이제 청춘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를 이제 그런 데를 불안한 거 그런 거를 이제 타겟을 했다는 거 보니까 청춘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다음에 저요? 네. 시티 고속 방송 가야죠. 쉽게 가겠다는 선생님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카피라이터가 쓴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특히 브랜드 책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군요. 네, 그래서 되게 이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저는 이제 광고학과다 보니까 이런 책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예전에 많이 20살 읽었구나. 때부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필독이어가지고 필독인데. 읽을 정보서적 있는 느낌이 이렇게 진짜. 읽을 때마다 카피라이터가 쓴 글들은 일단 말은 되게 잘해요. 말은 잘해. 번들을 하고 말은 원래 말하는 번들하지.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알맹이가 항상 없었어요. 네, 이게 되게 멋진 말,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광고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과제 같은 것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써먹을 만한 내용이 없다. 약간 알맹이 없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그게 너무 싫어서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사실. 오랜만에 되게 이 관련 책을 읽은 건데 제가 그래도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은 지금 나오는 이 브랜드를 자기가 광고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준 이 챕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광고 컨셉 잡을 때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광고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가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지 그게 얼마나 또 고심을 했고 치열하게 생각을 한 건지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챕터였어서 이 부분은 좀 좋다라고 생각했고 뭐 케이스도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에 드는 그 케이스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케이스 중에 저는 일단은 이게 제일 좋았어요. 석촌호수의 오리 같은. 러버덕. 네, 그다음에 가로수길에 팝업 스토어를 세우고 고래를 붙여놓은 부분이었는데 코끼리 아닙니까? 고래도 있고 코끼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코끼리만 나와가지고. 코끼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래가 있었다고. 그렇군요. 밑에는 파란 물고기였던 걸로. 처음에 러버덕 나왔을 때 맞아. 그거 되게 센세이션이었어. 났었잖아요. 센세이션이었어. 네, 이걸 왜 했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병원 그 앞에다가 러버덕을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롯데에서 했던 거였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이 책을 진짜? 롯데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한 거였구나. 그냥 저는 이제 그 아트웍의 일환인 줄 알았어요. 롯데에서 그랬구나. 진행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롯데월드를 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사실 팝업 스토어의 이 코끼리 부분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써먹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닥터 자트. 네. 저희가 이제 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장님이 항상 지금 본인이 꿈꾸시는 그 현수막, 대형 현수막 버는 거.
그거 대신에 요 코끼리 같은 오브제를 거기다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붙이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걸 찍어서 SNS에 올릴 거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건물이 굉장히 화제가 될 거고 그게 오픈하고 났을 때 관심도가 훨씬 더 오를 것 같아서 요거 되게 적절한 아이디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 오브제를 뭘로 붙이면 좋을까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스파이 모양 비슷한 거죠. 스파이? 척추? 모양? 척추 모양을. 비슷한 거를. 야. SNS 올려야 되는데 안 가면 귀여운 거 안 가면 궁디 모양 딱 되는 거네. 궁디? 궁디 궁디 모양. 궁디 모양. 우산이 꽂혀 있는 거. 그렇지. 그럼 안 가면 이래 뭐 있잖아요. 느낌이 왜? 사람 엎드려 있는 그렇지. 엎드리는 느낌. 그래 몸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궁디만 나와 있는데 뭐 이래. 그런 느낌? 안 되겠다. 좋습니다. 순간 내려가지 순간 싹 지나가. 자, 다음. 네, 저도 쉽게 갈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막 있었습니다. 쉽게 간다니까 다. 아, 저도 읽으면서 그 광고가 우리가 막 이 몇 초, 막 60초 이렇게 보는 광고들이 얼마나 다양한 시각에서 봤으면서 고안해낸 건지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그냥 신기하게 보고 지나가는 건데 우리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뭐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각으로 봤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저는요 그 107쪽에 보면은 브랜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려진다면 결국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브랜드는 컨셉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말하고 생각한다면은 그대로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어떤 래퍼인데 그 예능에도 나오고 무슨 랩도 엄청 잘하는 이영지라는 래퍼인데 알지. 알아요? 그 저기 TV에 내 무슨 그 여자 몇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지구 오락실. 오락실. 아 지고 맞아, 오락실. 맞아요. 진짜 걔네들 가끔 보는데 되게 웃겨.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단독으로 이제 하는 게스트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언니 오늘 몇 시에 잘 거야? 그럼 언니가 뭐한 12시 1시쯤 자겠지?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그냥 하니까 언니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뭔가 그게 엄청 와닿았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면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멋집니다. 저는 112쪽에 보면은 여기는 낯선 단어가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보게 해주는 컨셉이야말로 좋은 컨셉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나라는 사람도 상대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제 자신이.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렇게 내가 하는 거겠지만 뒤돌아봤을 때 생각나고 찾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멋집니다. 끝입니다. 네. 다음 어떻게? 끝났습니다. 역시 먹지 않겠다는. 구태의연하지 않아. 역시 구태의연하지 않아. 한번 꺾어주는 센스. 그렇지. 생각도 보니까 맞았지. 네. 저는 저도 이 책을 좀 술술 잘 읽고 재밌고 비하인드 내용도 있어서 좀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실 독서 토론하면은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면서 약간 강박 있는 상태에서 막 읽었는데 어제는 조금 놔버리고 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줄을 쳤는 게 165쪽에 이게 최선이에요 라는 내용을 하면서 만드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들의 가슴도 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컨셉은 때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예전 그 프로덕션에서 일할 때 시나리오를 받으면은 그냥 거기서는 이미지 이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시나리오 글만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A4용지 종이에서 제가 창작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창작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의뢰를 받았던 영상인데 거기에서 약간 조금 침울했던 사람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영상을 그 시나리오 받고 영상을 이제 좀 감동적 있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결과물은 그 가스공사에서 상을 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자랑이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조금 저는 감수성을 좀 포함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에서 이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밑줄. 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한테 갈까요? 저도 그래? 대현 선생님. 네. 그 114페이지에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 가지 색깔을 덧칠하다 보면 검정색이 되듯이 컨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의미에 전문화하다 보면 또 어떤 아닌 우리 컨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카로운 컨셉이어야 소비자들은 반응한다. 그러기 위해서 극단적인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서 들었던 게 어릴 때 오늘 아까 경험 뭐 진짜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생각난 건데 그림의 소질이 크게 없어요. 미술 시간에 하는데 하면은 뭐 따라 그리는 거는 그렇죠. 보고 그리는 건 그리는데 색칠할 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예쁘게 칠하려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림 그릴 때도 여러 가지 색깔을 덧칠하다 보면 검정색이 되듯이 죽도 가까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막 그 한글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설명할 때 그러다 보면은 막 찾아서 막 다시 설명해주고 하는데 처음에 그냥 정리해서 말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환자분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계속 쉽게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짧고 간결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한 단어에 막 꽂힐 때가 있어요. 설명하다 보면 그 하나 단어에 꽂혀가지고 거기 파고 막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최대한 그렇게 안 되려고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도 할 때 설명할 때 최대한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편안하게 하는 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언어 선택을 해야겠구나. 비슷하게 좀 느꼈어요. 요 대목은 이틀 전인가 저기 서울 가서 어떤 그 회사 대표를 만나서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 기업체 회장님이 있어요. 그 마이더스 IT라는 세계 건축에 들어가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워낙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세계 1등이래요. 우리나라 회사인데도. 근데 거기 이형우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현업에서는 조금 손을 떼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 나갈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인재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앱이나 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칭해주고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뭐 지금도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9시에 퇴근한대 맨날. 매일 그렇게 출근하는데 일요일도 없고 말고 날도 없고 완전 진짜 워커홀릭 같은데
그분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I Am이라는 책인데 그분은 심지어 그 자기 책을 발간해도 비매품으로 그냥 돌려. 이제 뭐 돈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세상에 사시는 분이라서 근데 그분이 워낙 이제 박식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회장님을 무척이나 존경하는 이 대표님도 이제 그분 책을 읽고 자꾸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뇌과학 이야기, 뭐 우주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런 거를 다 기업 경영에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뇌과학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뭘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용어가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듣다가 짜증이 나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목적은 지가 그렇게 잘 알면 나한테 쉽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대표님은 이제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2차 전지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야. 근데 뭐 말은 길게 하는데 나중에 잘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지 잘났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듣다가 짜증이 나버린대. 근데 아까 그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의학 용어를 나도 이렇게 쉬운 말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봐봐. 여기 극단적인 일상의 언어를 쓴다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환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배려. 근데 이거 의사들도 이거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끼리 할 때야 뭐 얘기가 되지만 환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환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뭐 박사급이 되는 환자들이면은 뭐 그런 용어를 써도 되겠지만 할머니한테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실력이지, 진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은 언제든지 듣는 사람 중심이어야 되니까 말하는 이거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 대화는 말하는 사람의 수사학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의 심리를 감안한 말하기. 그게 진짜 이 카피라이터들의 머릿속에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늘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 과장님 한번. 네. 저는 이 책에서 좀 재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광고 그런 거는 알 수도 있고 옛날 광고인데 이제 바카스에서 바카스. 학생 피곤하지. 맞아. 그러니까 예전 학생 피곤하지. 네. 맞아. 그 예전에 진짜 예전이었는데 진짜 뜬금없는 광고. 버스 안에서 이제 학생이 졸고 있는 거야. 학생이 졸고 있는데 어른이 어깨 탁 학생이 피곤하지 그러면 바카스를 탁 줘. 예. 피로 회복에 대한 그거를 맞아. 학생들 항상 피곤하다는 것도 주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바카스 뒤에 야, 그 완전 광고 자체 나는 그래 보고 그러니까 맞아. 발상 타겟이 있고 발상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지. 그러니까 아까 뭐 러버드 같은 경우는 의미 없잖아. 사실은 그냥 사람의 관심을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모든 것 자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홍보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나를 홍보할 것이냐, 우리의 분위기를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관심을 끌 것이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보면 Y가 되겠죠,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홍보인지 아니면 사람의 관심도를 끌 것인지 아니면 내 거를 좋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지 아니면 이게 뭐 그런 거를 를 알려주는 게 컨셉이 아닐까. 어떻게 말 바꾸면 방향 쓰고 사람으로 바꾸면 내가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각을 보인다면 내 자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 시야가 시선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거기 넘어서면 이제 4차원의 또랑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 넘지 않는 선에서 보면 남의 시선보다는 나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얕아도 괜찮고 넓고 얕은 지식도 좋은 거야. 왜냐면 그럼 모든 사람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거든. 음, 전문가라는 거는 박사라는 건 지 분야만 아는 사람이거든. 오히려 더 안타까운 수도 있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공무원 정년퇴직에 있는 사람들, 은행원들, 그 다음에 군인들. 교수님들도 사기 엄청 선생님. 많이 나갑니다. 교수님 진짜 자기들 사기.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그 외의 분야는 눈티 맞기 딱 좋아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맞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왜냐면 어느 분야에서는 분명히 최상급의 분들인데도 왜냐 많이 모르거든. 이것만 알지. 그러니까 오히려 얕은 지식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굳이 얕기 때문에 잘못됐다? 아닐 수 있어. 나 또한도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느낌이 더 재밌으면 거기서 만족도 느낄 수 있어.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은 캐릭터죠. 나는 좋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처음에 뭔가 일어나면 부정적인 모습부터 먼저 봐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최악을 먼저 본다고. 헛된 희망보다는 나는 좀 이게가 막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좀 이거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좀 불안하게 살아서 항상 나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최악을 염두에 두면 그래도 최악은 내가 면할 수 있다. 물론 뭐 큰 돌 피하려 보다 보면 뭐 엄한 거 맞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안 돼. 제가 듣는 사람들. 왜냐면 꿈을 크게 못 꾸기 때문에 뭔가 시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칠 확률이 높아요. 자꾸 뒤에 걸 계산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뭐 나는 나쁘진 않다 봐요. 아,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꿈꾸는 걸 뒤에서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섞이면 또 재밌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얘기하는 이 컨셉들은 여러 가지 컨셉들은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본질? 아니면 아예 본질을 숨기고 전혀 다른 방향성을 주든지 나는 그렇게 그래서 책 자체는 방향성은 재밌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나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뭐 진혁씨처럼 거슬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걸 딱 뒤집어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에 나를 광고를 한다면 어떤 컨셉을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뭐? 네. 어떤 거?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다름의 기술 그거를 보니까는 옛날에 그 원빈이 얼마면 돼 글쎄요. 얼마면 그 생각 나가지고 맞아, 얼마면 돼. 지금 이 과장의 이런 컨셉 있잖아요. 늘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 성향으로는 나하고는 정반대거든. 나는 늘 최상을, 굉장히 이상적이고 늘 최상을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과장 같은 이런 시각이 굉장히 소중하다. 한 사람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으면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 둘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완전 극과 극의 성격이잖아. 근데 우리가 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양극단이 같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과장 얘기를 우리 병원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듣기도 하고 가장 오랫동안 생각해요. 이 과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엉뚱한 일을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알람 같은 사람이에요. 알람 같은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나온 책 중에 역행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나요? 역행자? 이 베스트셀러예요. 최근에 이 자청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마케팅 회사 대표가 쓴 책인데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런 책.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강연회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물은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어요. 자기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개발서를 다 봤다. 자기 개발서를 다 보니까 잘 되는 자기 개발서들은 목차는 어떻게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끌고 가다가 결론을 어떻게 맺고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책을 굉장히 잘 이렇게 기획해서 컨셉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 제목조차도 책의 그 표지까지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거. 그 외국 유명 작가 중에서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사람도 완전 싫어해요. 말 그대로 카피 그 자체만 의미가 있지 안에 아까 진영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컨텐츠가 빠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책을 사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안에 자기 진심을 담고 있냐 이런 면에서는 이런 류가 물론 잘 팔리겠죠.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자극해서 책은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해질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죠. 나는 한편으로는 일을 위해서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자기 그 작가로서 그 책을 많이 팔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걸 썼다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할 때 어떤 컨셉을 잡는 거 중요한데 이 컨셉이라는 거는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띈다. 누군가가 뭘 보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생각나게 한다.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책을 읽다가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컨셉은 세상에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은 사람, 굳이 그런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내 컨셉이에요. 인정을 해주면은 막 이렇게 좀 자기가 가치 있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 아무도 안 봐주면은 막 자기가 막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거는 정말 자기를 모르는 일이에요. 일에서는 어떤 컨셉을 잡아도 되지만 누군가 다시 자기를 돌아봐주고 계속 자기를 찾게 만드는 그 일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냥 그대로 좋은 것, 그게 저는 제 개인적인 컨셉이 아닌가. 그러면은 자유롭거든요. 누구지? 그리스의 그 작가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습니다.